자, 윤석열 전 총장은 캠프 측에서 대선 주자 토론의 불참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 적극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당에서도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캠프 측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또 정치 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구체화되면은 한번 우리 캠프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국민의힘 경선 시간표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고요. 9월 15일 날 1차 컷오프. 13명이 될지 14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8명으로 추리고요. 여론조사 100%로 한다고 합니다.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그 당시에는 당원 선거인단 30%, 여론조사 70%를 결정한 뒤에 11월 9일 날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그런 스케줄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았습니다. 자, 최고위원회에서 근데 헷갈리는 게요. 국민의힘에는 경선준비단이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최고위원회도 있고 너무 많은 곳이 있는데 과연 이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? 선관위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원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당 대선 경선 후보 접수가 되고 나면 사실 선관위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예. 근데 사실 왜 우리가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든 거는요.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 상황이요. 지금의 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가 좀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자. 예.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그 이제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기구죠. 네. 근데 지금 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금 모든 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겨버리게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아마 이제 이런 이 컷오프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거를 다 그쪽에 이제 넘겨주고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각 캠프에서 이제 그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또 이제 절차를 아마 내부적으로 만들 거예요. 뭔가 하는 건 좋은데 잡음이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잡음들이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,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또 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죠. 빠지도록 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TV 토론은 굉장히 겁났거든요. 12명 모두가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겠죠. 그런 마당에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구경하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경준이가 왜 이러느냐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. 네, 이제 토론회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스케줄대로 하자면 다음 달에 할 수 있을 텐데 13명, 14명이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 진짜 아까 정미영 최고 말씀대로 이게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. 우선 뭐 경준이의 이제 권한이 어디까지냐, 경준이가 월권을 하느냐 마느냐, 거기에 또 이준석 대표가 일일이 또 그걸 지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준이는 8월 지금 30에서 30일 이틀 양일간 당내의 경선 후보들이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. 그 전까지의 과정만 기획을 해서 스케줄을 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큰 윤곽으로 11월 초에 경선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스케줄만 정해주고 지금 확정된 대로 그 스케줄을 확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경준이가 굳이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식 등록 이전에 13명, 14명을 다 모으는 토론을 2번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일각, 또 아까 김재원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. 왜냐하면 굳이 14명 모아가지고 후보 등록도 아직 안 했는데 다 모여서 물론 좋은 이야기죠.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으로 나눠서 경제 사회 분야하고 정치 외교 분야를 나눠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들 각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경준위에서 후보 등록 이전에 하는 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자 질문에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. 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설사 서로 경준위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야, 난 못 나가겠어. 13대 1로 나를 깔 텐데 나를 비판할 텐데 내가 왜 가? 이런 식의 하는 건 사실 쫌스러운 모습으로 비치거든요. 결정되면 결정을 안 하는 경준위가 먼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준위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윤 총장은 당연히 당당하게 나가서
어차피 자기 내부 식구들하고 토론마저 겁내면 나중에 본선에 가서 어떻게 예. 토론을 또 이겨내겠습니까? 예. 저는 그렇게 훈련하고 당당하게 임한다고 보고요. 말 나온 김에 이준석 대표한테 한 쓴소리 한마디 드리면 당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는 두 번의 최고위원회의가 월요일, 목요일 있습니다.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다 백브리핑 시간이 있어요. 그러면 당내 현안뿐만 아니라 국직국직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당대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. 저는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굳이 당내 갈등과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나온 것처럼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.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 누가 나를 공격했다는 기사가 있다더라. 이런 당내 사소한 불필요한 갈등과 관련한 것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그걸 방송 가서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. 굳이 SNS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.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지석 의원한테 전화하면 됩니다. 뭐 전화번호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의원님, 제가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럼 만나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풀고 오해를 풀면 되는 거죠. 그걸 하이에나 운운하면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상주라서 멀어서 그런가 봅니다. 그렇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도 지금까지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. 예. 2030 민심을 가져왔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훌륭한 성과를 냈으니까 예. 지금부터는 발언을 조금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는 공개적 발언은 좀 자제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. 예. 자, 이번에는 국민의힘 또 다른 예비 후보죠.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